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두구입니다. 카툰 렌더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 게임 모델링에 직접 결과물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모델링의 카툰 특유의 색과 명암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에서는 색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RGB 색상 모델을 사용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RGB 색상 모델은 빨강, 녹색, 파랑을 중심으로 색을 혼합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RGB 색상 모델의 특징은 모든 색을 합칠수록 점점 밝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색을 다 합치면 이렇게 가장 밝은 흰색이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RGB 모델의 색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벡터로 저장됩니다. 벡터는 컴퓨터가 가장 다루기 쉬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벡터는 각각 하나가 축이 돼가지고 3차원 공간의 좌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RGB를 구성하는 기본 색들은 다음에 벡터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픽셀에 대응하는 RGB 값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이루게 되는데 RGB 모델이 가지는 장점은 가벼운 곱셈 연산을 사용해서 색이 가진 명도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제가 지정한 색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무채색을 곱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정색을 곱하면 모든 벡터의 값이 0이 되면서 결과는 검정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회색인 0.5를 곱하게 되면은 원래 색과 검정색의 중간의 명도, 채도 단계를 가진 색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흰색을 곱하면 원래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0과 1 사이의 무채색을 모아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명암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레이디언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이것을 그레이디언트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미지는 무채색의 가로 그라디언트입니다. 여기에 RGB 색 벡터를 곱하면은 이렇게 색의 명암을 간단하게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채색 그레이디언트 대신에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램버트나 하프 램버트 모델에서 만들어진 그레이디언트를 사용하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보통 말하는 빛과 반응하는 물체의 기본 쉐이딩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본 그레이디언트를 수식을 사용해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가로 그레이디언트를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아는 y는 x 그래프입니다. 어째서 이 그레이디언트가 y는 x 그래프가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그레이디언트의 왼쪽 위치를 0, 오른쪽 위치를 1이라고 설정했을 때 이 x축은 이 위치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y축은 무채색의 값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x축의 위치가 0에서 1로 증가할수록 y축의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진 무채색으로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y는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그레이디언트 함수를 제가 함수를 사용해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올림 함수는 0을 제외하고는 모두 1로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요. 이러한 올림 함수의 반대로 내림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1을 제외하고는 모두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림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주로 다룰 함수는 이 라운드, 반올림 함수인데요. 반올림 함수는 0부터 0.5까지는 모두 다 0으로 내리고 0.5부터 1까지는 1로 올리기에 이러한 계단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가로 그라디언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밴드 쉐이딩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올림을 적용하게 되면은 절반 영역이 흑백으로 나뉘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로 그레디언트 대신에 하프램버트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프램버트도 결국 0에서 1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명암을 표시하니까 그레디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밴드 쉐이딩과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카툰 스타일의 명암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그레디언트를 잡았다면은 이를 기반으로 채색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색의 명암을 표현해주고 싶다면은 그레디언트에 해당 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셈 연산을 사용하면 결과는 항상 어둡게 나오지요. 그래서 카툰 렌더링처럼 어두운 부분을 다른 색으로 지정하고 싶다면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러프라고 하는 선형 보관 함수입니다. 선형 보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자, 용어가 많이 어려워 보이죠?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 함수는 특정 하나의 시작값에서 목표한 최종 값으로 균일하게 이동시키는 함수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값과 목표값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값으로 기울기, 즉 비례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이 중간값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 함수는 시작값과 목표값이 인자로 우선 들어가야 되고요. 남은 인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b의 값을 정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b의 값을 알파라고도 하는데요. 이 알파 값이 0이면은 시작값이 되고요. 알파 값이 1이면은 목표값이 됩니다. 이 알파 값이 0.5가 되면은 둘의 중간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러프 함수는 다음의 공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합성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알파 블렌딩이 바로 이 러프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레디언트가 제공하는 0과 1의 값을 러프 값의 알파 값으로 활용이 되면은요. 이 시작색 A, 목표색 B, 시작색에서 목표색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컬러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은 일반 그레디언트를 적용한 결과고요. 이 중간은 밴드 쉐이딩으로 계단을 친 그레디언트, 마지막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눈 그레디언트 결과 화면입니다. 이렇게 러프 함수를 사용해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색상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러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최종 색상 그레디언트를 하프램버트 모델에 적용시킨 결과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점점 카툰 렌더링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슷하게 구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라운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절반에 대해서만 영역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역이 다소 작은 제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영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함수는 스텝입니다. 스텝 함수는 x와 y 두 가지의 인자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y가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y 값이 x보다 크거나 같으면 흰색, 작으면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스텝입니다. 이 스텝 함수에 0.5를 지정을 하고 x에는 앞서 살펴본 이 가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은 0.5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검정색이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 함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0.5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은 이 어두운 색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스텝 함수에 0.3이란 값을 대입해서 이 검정색 영역의 크기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어두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라운드를 적용할 때보다 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무드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스무드 스텝은 말 그대로 스텝을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수식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사실 이 수식을 알 필요는 없고 이 인자들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 함수 역시 곱하기와 덧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가진 우수한 점은 내가 설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압축 구간을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부드럽게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스무드 스텝의
0.3과 0.8을 입력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0.5 구간을 그림처럼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텝과 스무드 스텝을 적용해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스무드 스텝에 0.3과 0.35를 대입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05 구간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레퍼런스로 사용한 젤다에서는 이 스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카툰 렌더링을 표현하는 기법에 따라서 편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함수를 설명해 봤는데 이번에는 게임 캐릭터에 직접 적용한 결과를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요버스에서 배포한 젤레스 존제로 게임의 엘렌조라는 캐릭터에 제가 지금 설명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왼쪽은 하프렘버트 함수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예시에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는 카툰 렌더링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기본 그레이디언트를 그냥 적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색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라운드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딱 절반, 코 부분이 잘리도록 설정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은 카툰 렌더링 느낌이 나지만은 이렇게 명암 구역이 어두운 부분이 크게 설정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라운드 대신 스텝을 사용해서 이 어두운 부분의 비중을 작게 조절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역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되면 좋겠다 하시면은 스무드 스텝을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0.2와 0.25, 0.05 구간을 부드럽게 처리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네 가지 함수의 차이점이 잘 느껴지셨는지요?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비주얼적으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암 사이의 미세한 색감을 직접 아티스트가 지정해주면 좋을 텐데요. 자, 이것을 수식으로만 제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연산할 수 있으면서 아티스트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기법이 램프 텍스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램프라는 것은 경사도가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스케이트보드장에 설치한 경사로가 램프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에서 램프는요,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서서히 이런 경사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래픽 기법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그레이디언트의 러프 함수를 사용해 색상을 혼합한 결과가 사실 램프인 것이죠. 램프 텍스처는 수식이 아닌 그레이디언트에 대응하는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떤 텍스처 이미지가 게임 엔진에 로딩이 되면은 UV라는 공간이 그 텍스처에 배정이 됩니다. 언리얼 엔진의 경우에는 하나의 텍스처에는 다음과 같은 UV 좌표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텍스처의 가장 왼쪽은 UV 좌표에서 0값인 U에 대응하고 가장 오른쪽은 1값의 U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가로의 좌표 값은 0에서 1로 서서히 증가하는데요. 이것을 그레이디언트 X의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텍스처는 아티스트가 직접 제작한 램프 텍스처인데 이 스무드 스텝과 유사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이 이미지의 가로줄 색상이 하프렘버트가 제공하는 그레이디언트에 대응하는 최종 색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이 마지막에 저희가 사용한 스무드 스텝을 적용한 결과 화면입니다. 그 오른쪽은 램프 텍스처를 적용한 결과인데요. 자, 이쪽의 색상이 보시면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큘러라고 불리는 정반사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간단한 샘플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왼쪽 이미지는 일본 뮤지션의 앨범 일러스트입니다. 직접 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이런 기법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에 보면은 이런 하늘색 영역이 보일 텐데요. 이 영역은 빛이 반사되는 영역입니다. 영어로는 스페큘러, 우리말로는 정반사라고 하는데 이 스페큘러 영역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는 수식을 사용해서 이 왼쪽 일러스트와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본 결과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이두구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